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말하지 못한 나만의 마음은 통증으로 찾아왔다. 프롤로그. 보이지 않는 사건의 시작. 서울 서촌 인왕산 자락 아래 100년이 넘은 근대 양식의 석조 건물. 햇살을 머금은 채 묵묵히 서 있는 그 건물의 3층.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문 앞에 한 여자가 조용히 멈춰 서 있다. 김선미, 37. 스스로를 애니메이션 영상 작가라 부른다.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통증이 1년 넘게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었다. 서해부, 즉 사타구니 안쪽이 욱신거렸다. 때로는 왼쪽 겨드랑이도 짜릿했다. 밤이면 숨이 막힐 듯 했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대상포진이라 진단했다. 면역력 문제라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고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들러 주사를 맞았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진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병원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더 아팠다.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다. 이제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그녀의 생활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낯설지만 명확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혹시 이건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닐까? 의사는 면역력이라 했다. 그럴싸한 설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나아지지 않았다. 병명은 있으나 진짜 이유는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체 모를 불안, 사라지지 않는 압박감, 몸이 아프다는 말로는 부족한 기분 나쁨. 그 느낌은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아픔. 어디에 묻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를 불편함. 그 무게가 그녀의 몸을 감쌀 때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셜록 황, WPI 심리상담사. 사람들은 그를 몸이 남긴 단서를 따라 마음의 실종 사건을 추적하는 심리탐정이라 부른다. 예전에 그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마음은 말하지 못하면 결국 몸을 통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병이 아니라 삶이 남긴 정직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땐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메시지에 끌려 이 문 앞에 서 있다. 그녀는 조용히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하지만 묵직한 공기.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녀의 신체 부위에서 나타나는 묵직한 가려움도 함께였다. 묵묵히 100년을 견뎌온 이 건물처럼 어딘가 오래된 것이 그녀 안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한참을 숨을 고르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냥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혼란스럽고 힘들기만 해요. 대상포진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마음 때문인지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는 설명하려 했지만 정작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몸이 아닌 마음이 남긴 미스터리를 해독하기 위한 자기 삶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제1부 M형 다이아몬드의 기억으로 돌아가다. 처음 이 상담실을 찾았던 건 몇 해 전, 결혼도 지금의 통증도 없던 시절이었다. 몸은 정상이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그때 자신이 왜 불안한지, 왜 자기감이 희미한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뭔가 안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그 막연한 흔들림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날 셜록항은 컴퓨터 화면 속 한 프로파일을 돌려 보여주었다. WPI 프로파일, M형 다이아몬드. 겉보기엔 무탈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늘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감각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는 답답함으로 표현하는 사람.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 상담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M형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건 단순한 프로파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 감정을 누군가가 처음으로 읽어준 순간이었다. 그건 말하자면 누구도 설명해준 적 없던 자신의 내면을 한 장의 문서가 대신 말해주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런데도 삶은 바뀌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아무 이유 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이던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와 함께 만드는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크게 흔들림도 없었고, 그녀는 그것을 안정된 삶이라 믿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다시 이 상담실에 들어온 지금, 그녀는 다시 묻고 싶다. 정말 이 통증이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몸의 신호일까? 병명을 알고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이 감각들, 왜 이토록 오래 계속되는 걸까? 면역력 때문이라지만 그게 정말 마음의 문제는 아닐까? 그녀는 알고 싶다. 1년 넘게 자신을 괴롭힌 이 감각의 정체를. 무엇이, 언제부터, 왜 그렇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는지를. 오늘의 김선미는 예전보다 더 나이가 들었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첫 방문 때보다 더 조용하고 더 어둡고 더 지쳐 있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상담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창가에는 아이보리 커튼이 살짝 걷혀 있었고 햇빛은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소파 옆 탁자 위의 유리병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병 안에는 말린 라벤더와 은은한 허브 잎 몇 송이가 담겨 있었다. 향은 강하지 않았다. 아주 오래된 책 속에서 스쳐나오는 듯한 플레음과 햇볕에 말린 천의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놓인 펜과 노트, 그리고 디지털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전체 공간은 마치 오래된 우화 속 어딘가에 있는 정원 안의 방처럼 따뜻했고 느리고 묵묵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듯 생각했다. 내가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는 분명 아프진 않았다. 그런데도 뭔가 안에 내가 없다는 느낌이 있었지. 그 시절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뭘 시작해도 오래 가지 못했고,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녀는 자주 혼잣말을 했다. 나 왜 이렇게 어중간하지? 왜 시작은 하는데 항상 끝을 못 내지? 연애도 일도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무서워. 거절당하면 금세 자신이 무가치해졌고, 잘해내도 이번엔 그냥 운이 좋았지. 라며 자신의 존재를 희석시키는 말로 마무리했다. 그녀는 그때의 감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신이 겪는 문제나 아픔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만든 방식일 뿐이에요. 그 삶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은 그녀를 해체하지 않았고 조용히 해석해주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처음 들었을 땐 무서웠다.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고 억울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말은 여운처럼 남아있었다. 그 말 이후로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려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다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선미는 통증이라는 이름을 들고 다시 이곳을 찾아왔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이번엔 다르다. 그날보다 더 지쳐 있었고, 그날보다 더 자기 자신에게 묻고 싶었다. 왜 나는 다시 아픈 걸까? 병원에서는 여전히 대상포진이라고 했다.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신경성이라는 말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하지만 주사도 약도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더 욱신거렸다.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서 아주 작고 깊게 무언가 부풀어 오르는 감정 같은 통증이 시작되곤 했다. 며칠 전이었다. 그녀는 병원 진료를 마친 후 진료실 옆 작은 복도에서 진단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는 세탁실 구석에 기대어 한참 동안 울었다. 울면서 떠올랐던 건 의사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번엔 백신을 좀 강한 걸로 바꿔봅시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부신기능이나 자율신경계 이상 검사를 좀 더 해보죠.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낫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순간 몇 해 전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몸이 아프다는 건 감정이 너무 오래 눌려 있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은 말하지 못하면 결국 몸이 먼저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녀는 결국 다시 여기에 왔다. WPI 심리상담실, 셜록 황이 있는 이곳으로. 상담실 안은 그날과 똑같았다. 조용했고 따뜻했고 묵직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그녀가 들고 있는 질문의 무게. 이번엔 통증이 아니라 그때 들었던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듣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셜록항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다는 그 말. 무섭지만 어쩌면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문장이 흘러나오자 그녀의 눈동자 어딘가에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직한 빛이 스쳤다. 셜록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거기엔 여전히 그녀의 WPI 프로파일 M형 다이아몬드가 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한때는 두려워 숨기려 했던 그 말과 마주 앉아 있었다. 자기 마음을 말로 해보려는, 삶의 구조를 다시 짜보려는 그 두 번째 시작점에 다다른 것이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